그래서 뭐 사육사가 있고 사용 여기 카트 아이템은 이제 뭐 입양자가 있고 뭐 이 사람들이 하나의 입양 입양인 있고 뭐 여기는 이제 뭐 고객인 등록하고 자기가 가입 여기는 가입이죠 가입. 자, 이게 다 여기 뭐 짬뽕돼 있는 게 이제 모델이 그러니까 어그리거트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크게. 자, 입양이 아니라 카트에 남는 거죠 카트 양식.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럼 이게 기능이 각 업무의 도메인이 일단 여기는 쇼핑 도메인이고 여기는 펫 관련된 도메인인데 펫 쪽에 일단은 돈에 대한 여기가 추가돼야 되고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손상되고 여기가 이 복잡한 모델 어그리거트라고 하면은 별도로 저장될 수 있는 덩어리 한 개씩을 뜻합니다. 별도로 저장될 수 있는 덩어리 한 개씩. 그러니까 이 고객이 따로 등록되잖아요. 따로 등록되고 카트 아이템도 따로 등록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펫도 따로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객체 모형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모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카트 아이템이 있고 커스터머가 있고 보면은 카트 아이템이 펫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어그리거트가 3개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점선 이거는 한 번에 저장될 수 있는 덩어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커스터머가 저장될 때 자기 예를 들면 주소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저장될 때 뜻이에요. 그리고 카트 아이템이 저장될 때 아까 보면 페이먼트하고 페이먼트 타입이 같이 저장되죠.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카트 아이템이 저장될 때 여기 펫에 대한 링크를 자기가 그냥 담는 거죠. 그래서 원투 매니, 웬투 원 이렇게 좀 연결되는 거예요. 요런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객체 모형으로 이렇게 일단은 그림을 그릴 텐데 객체 모형으로 그림을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직접 코딩을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우리가 그려야 되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 자기 그 업무의 요구사항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한번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모델링을.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보게 되면 자, 아까 우리가 코드가 어떻게 됐어요? 자, 펫이 있고 펫에 가격이 있는 거예요. 가격이 추가가 됐잖아요. 머니라고. 여기도 인베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머니라고 하는 밸류 오브젝트를 만든 거니까 여기도 인베디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자, 이 펫에도 어드레스가 필요하다.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밸류 오브젝트로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 보면 밸류 오브젝트. 그래서 city, street, city, state, 집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 어드레스라는 게 펫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여러 군데 쓰일 수 있죠. 어드레스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어드레스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커스터머도 주소를 갖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 다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빅볼 오브 모드에서는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게 있으면 그냥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뭡니까? 뭐냐면 여기가 떨어져 나갈 때 이게 서로 막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객체에 의존 관계가 많다는 거거든요. 의존 관계가.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이 어드레스가 갑자기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의존 관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다시 또 보면은 펜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카트 아이템이 이제 그 릴레이션의 딱 중앙에 들어있죠. 릴레이션의 중앙에. 그래서 보면 펫에 대해서 원투 메인. 자, 항상 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여기 앞에 들어간다.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 이 필드. 그러니까 카트 아이템이 한 개 있을 때 여러 개의 펫이니까 원투 메인.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자, 커스터머는 한 명이 있을 때 여러 개의
카트 아이템을 담을 수 있으니까 many to one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 자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필드 속성, 그죠? 그 다음에 페이먼트는 인베디드로 엮여졌습니다. 인베디드는 카트 아이템이 이제 저장될 때 같이 어차피 한 통으로 저장이 될 거고, 얘는 아이디 체번을 별도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디 체번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페이먼트로 그냥 담아죠. 그래서 페이먼트 이제 들어가 보면 페이먼트는 잠깐 보고, 페이먼트는 인베더블 이렇게 얘가 밸류 오브젝트라는 뜻이 밸류 오브젝트라는 뜻입니다. 그 어마운트가 있고 뭐 페이먼트 타입이 있다 그러면 페이먼트 타입이 이런 식으로 디파인 될 수 있다. 이뉴머레이션 뭔가 열거형 이것도 자주 쓰이는 거 도메인 언어를 기술할 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데이터를 잘못된 데이터를 유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주죠.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커스터머 이 리파지토리들을 보면 지금 리파지토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가 만들어졌죠. 이게 어그리거트마다 하나씩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리거트가 세 개면 그러니까 트랜잭션 말 그대로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한 번에 저장돼야 되는 덩어리가 세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파지토리가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모델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수정해 가시면서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델을 여기다 수정해 가면서 해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서 편집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거냐. 빅볼 오브 모델로 된 이거를 이제 멀티 모델로 쪼개야 됩니다. 멀티 모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단계. 자, 저렇게 빅볼 오브 모드로 되어 있으면은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심플한 모형으로 바꿔 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상에서 나왔던 그것과 같은데 이거 제가 모델링을 해놨어요. 자, 저 두 개를 빅볼 오브 모드로 된 거를 가지고 제가 쪼개볼게요. 방금 보내드렸던 그 링크를 가지고 이것을 멀티 모델로 바꿨고 멀티 모델로. 자, 이벤트 스토밍 우리가 했을 때 멀티 모델로 쪼개면 일단 바운디 컨텍스트가 두 개가 이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업무 영역이 전혀 다른 그 펫 도메인하고 관계없는 이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모델이 펫 안에 같이 들어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머니, 값, 그러니까 프라이스에 대한 것도 여기다 추가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쪼갤 겁니다. 여기까지만 펫이야. 이렇게 담고 얘들을 떼낼 거예요. 떼낼 겁니다. 밖으로. 떼내고 얘네들은 스토어 도메인으로 담을 거예요. 왜? 두 개가 간섭이 없어야 되는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스토어 도메인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담기는 그 객체가 어디 가고 없어요.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얘가 원격 객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스토어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펫 도메인을 바라볼 수 있는 펫 도메인의 값을 복제본으로 담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스토어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의 카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펫을 직접 로컬로 참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참고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복제본한 데이터를 담을 거예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부에서 스토어 도메인에서 원래 사용하던 용어, 그 용어를 그냥 나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이고 여기에 프라이스가 담긴 거예요. 프라이스 그냥 더블로 잡고 그 다음에 저기서 넘겨온 appearance라든지 그런 값을 appearance와 이런 옵션 값들은 그냥 내가 담을 수 있죠. 뭐 에너지라든지 이걸 헬스로 담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필드만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펫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담겠다. 그리고 얘를 바라보긴 할 거예요. 얘를 바라보긴 할 거다. 자, 근데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적재돼야 되느냐? 이 펫의 데이터가 바뀔 때. 펫이 자 이제 이 사육사가 펫을 등록할 때 그때 이벤트를 우리는 퍼블리시를 시켜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벤트가 올 때 그때 그 이벤트를 받아다가 이런 프로퍼티들이 잘 넘어와야 되겠죠. 모든 값들이 그것을 여기서 받을 거예요. 아이템 어그리거트에서 받아가지고 자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복제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걸 이벤트를 팔러시로 받아야 돼요. 받아서 적재하는 걸 해요. 로드 아이템. 그러니까 전 시장에 디스플레이 한다고 했어요. 디스플레이 말로 하자면은 to the shop.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냥 펍섭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를 받아서 이벤트가 왔을 때 자기 아이템을 적재하면 됩니다. 그럼 카트 아이템을 바라보고 카트 아이템이 커스텀을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선이 안 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환을 할 거란 겁니다. 그럼 각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각 모델이 얘는 원래 얘 모델로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단순 모델. 기존에 갖고 있던 모델의 그 복잡함을 이제는 가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복잡하던 카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는 나는 안 담을 겁니다. 나는 필요 없어졌어요. 나는 펜만 있으면 돼, 펜만. 그리고 가격을 없애버릴 거예요, 가격. 자, 원래 온전한 펫으로 돌아왔어요. 펫 모델. 원래 온전한 펫 모델은 이렇게 그냥 생겼어요. 여기에 펫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도그와 캣도 있긴 했죠, 여기에. 도그와 캣과 도그. 뭐 이런 식의 도메인 언어를 기술하는 것에 자, 이렇게 그냥 돼 있습니다. 캣과 도그. 이렇게. 이대로 이제 복구가 됐고, 도메인 모델이. 그 다음에 이쪽 스토어 쪽에 대한 모델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모델만. 자, 카트 아이템 커스터머. 자, 이렇게 나뉠 거예요. 커스터머 있고. 자, 아까 그렸던 게 여기 다 뭐 손실이 됐는데. 자, 이 카트 아이템이 그냥 얘를 바라보는 거죠.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얘는 얘를 바라보는 커스터머를 바라보는 거. 자, 그런데 얘는 카트 아이템이 바라보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 이상. 자, 카트 아이템의 입장에서 나가는 거죠. 여기가 하나 이상. 그 다음에 커스터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여러 개, 소스가 여러 개.
이렇게 이제 나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고, 앞서 여기 펫 쪽의 모델은 펫만 가지는 단순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펫에서 필요한 그 도메인 모델만 가지면 됩니다. 객과 도구 이렇게 다형성으로 된 모델만 가지는 거고, 얘는 쇼핑을 하기 위한 모델. 특히 여기에 아이템에 보면은 그냥 저 펫 도메인을 바라보는 그냥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펫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디 우리 원격에 있는 어그리거트를 참고할 때는 여기에 객체로 직접 바라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펫 아이디라고 하는 그냥 그 밸류 오브젝트로 그냥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밸류 오브젝트로. 여기는 펫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단순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코드를 한번 보면은 훨씬 이제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바운드 컨텍스트가 두 개가 됐으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두 개가 튀어나올 거고, 펫과 스토어 이렇게 나뉘는 거죠. 펫이 가지는 도메인 클래스는 이렇게 단순해졌어요. 원래 갖고 있던 대로 펫, 도구, 펫 이렇게 익스텐드 해가지고 이렇게 펫을 그냥 갖고 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저장됐을 때 펫이 한 건이 잘 저장되고 나면 이벤트를 그냥 퍼블리시 할 거예요. 이렇게 펫 레지스터드 해가지고, 그죠? 펫 레지스터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퍼블리시 시키면 카프카에 의해서 이게 퍼블리시가 되겠죠. 된 것을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받겠죠. 스토어 도메인에서 이 디스플레이 투 더 샵 여기서 펄러시 핸들링에서 받겠죠. 이렇게 받아서 스트림 리슨으로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찔러줄 겁니다. 디스플레이 투 더 샵이라고 하는 아이템 A에 갖고 있는 포트 메서드를 찔러주겠죠. 찔러주고 그 포트 메서드를 보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한 건을 저장하면 되잖아. 자, 펫 레지스터드가 넘어왔을 때 나는 한 건을 저장하면 됩니다. 이 아이템을 한 건을 저장하면 됩니다. 어떻게? 아이템을 저기 있는 거예요. 아이템 점 set 뭐 해야 되죠? 먼저 펫 아이디는 펫 레지스터드에서 넘어온 펫 아이디를 가지고 그냥 담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set appearance는 펫 레지스터드에서 넘어온 appearance를 그대로 쓰고, 자, 아이템의 health, set health는 펫 레지스터드에서 갖고 온 어디죠? 얘는 명칭에다가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넣는 단어고. 그리고 가격은 미정이죠. 가격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이템 set price. 가격은 미정이다. 그래서 뭐 0. 자, 이게 엔트 커럽션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펫 레지스터드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조차도 우리 도메인에 있는 쪽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외래어가 왔을 때는 뭐 어떻게 할 건지 라고 하는 거를 그 비즈니스 로직을 이쪽으로 위임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초기 위임해주는 찔러주는 쪽은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한 스트림 리스너 해가지고 뭐 카프카 뭐 이런 것도 튀어나오고 이런 복잡한 뭔가 코드에 의해서 주입을 받겠지만 자기의 도메인 로직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처리를 하는 것은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어그리거트에 항상 모든 로직은 어그리거트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카트 아이템. 도메인에 이제 보니까 카트 아이템은 아까대로 원래 모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기죠. 리스트 패턴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냥 남아있던 거고, 아이템 여기에 의해서 이제 담기죠. 자기는 아이템들의 리스트는 여기에 의해서 담깁니다. 내부에 있는 객체는 여전히 이렇게 직접 참고를 하겠지만 여기 내부의 객체죠. 아이템도 내부에 있는 객체처럼
하나의 바운드 컨텍스트 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자, 우리가 어그리거트를 만들 때부터 어그리거트 단위를 만들 때부터 이거를 나중에 쪼개질 것을 생각하고 완전히 이런 원투맨이랑 이런 관계를 안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때부터 그냥 밸류 오브젝트로 이 각 다른 어그리거트를 참조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샘플링 된 거는 내부에 하나의 바운드 컨텍스트 있다고 봤을 때는 그냥 객체 참조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샘플링이 된 것 뿐입니다. 우리 지금 예제도 그렇게 돼 있고요. 안 그러면 이 어그리거트 하나가 그냥 바운드 컨텍스트 하나인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뗐을 때 훨씬 더 연결이 좋겠죠. 근데 일단 뭐 이렇게 하나의 모델 안에 얘는 들어가도록 JPA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어 도메인에 대해서는. 자, 이게 지금 우리 이 모델이에요. 멀티 모델. 자, 이 멀티 모델은 실행하고 테스트하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완성된 걸 보고 그냥 따라서 내일 해보실 거예요. 이걸 실행하고 컴파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 지금 만드신 모델에다가 이걸 지금 우리가 구현한 이 모델을 따라서 이제 구현을 해보실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왔던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조적 프로그래밍부터 해가지고 구조적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바로 뭐 요 정도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JPA 적용 요 단계로 우리가 바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요 정도에서 바로 넘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델부터 먼저 디자인을 하고 도메인 모델 디자인하고 객체 설계하고 그 객체들을 JPA 어노테이션 집어넣어서 어노테이션 넣을 게 몇 개 없어요. 막상 해보시면은. 자, 클래스가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요구사항 그 바운드 컨텍스트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쪼갰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쪼개서 시작했죠. 할 때부터 쪼개서 시작했죠. 시작부터 쪼개서 시작했다. 모놀리스로 처음 설계를 했으면은 이게 모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험을 한번 하고 올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오늘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